한국은 진짜 미친 나라야. 이집트 사막 한복판에서 이집트 국민들이 단체로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에 전 세계가 앞다투어 한국팀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농업부에서 일하는 아흐마드 알리입니다. 저는 뜨거운 태양이 제 얼굴을 내리쬐는 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이집트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등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흐마드 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어요. 새롭게 이집트 농업부에서 일하게 된 저는 이 나라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고 건조한 모래 위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대부분 식량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나라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위험했거든요. 또 기후변화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이집트는 사막기후로 인해 이미 극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극심한 가뭄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식량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죠. 저는 이집트의 농업 발전을 돕기 위해 15년 동안 농업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최고 대학에서 공부도 했었고 현대농업에 관한 건 다 아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이집트 사막을 바라보니 저는 완전히 막막해졌습니다. 그 과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카이로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큰 지도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에어컨이 윙윙거렸지만 제 걱정을 식혀주기엔 부족했어요. 농업부 장관 파리드 씨께서는 저에게 단 6개월 만에 계획을 세우라는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이집트가 스스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6개월 만에 찾아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일이 제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네요. 저는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넓은 사막, 너무 적은 물. 나일강은 일부 농지를 제공해 주긴 했지만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파리드 씨로부터 다른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초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한국팀도 참석하여 농업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제 생각엔 한국은 농업 혁신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한국에는 사막이 없어서 이곳의 극한 환경에 맞는 적당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자제품과 자동차, IT 기술은 뛰어나더라도 농업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품었어요. 저는 이번 저녁 식사가 지루하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시간을 낭비할 것 같은 저녁 식사에 대비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확인하며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해결책이 필요했지 또 다른 회의나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이처럼 큰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짧았어요. 저녁 식사에 가는 길에 저는 카이로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불빛과 소리 그리고 향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아름답지만 도전적인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그곳에서 어떻게 식량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농법으로는 통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파리드 씨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흐마드 씨, 와주셔서 기쁩니다. 한국팀도 당신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대하고 있답니다.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길고 지루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저녁 식사가 제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팀은 카이로에서 농업기술 엑스포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농업기술 엑스포에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한국이 이집트 사막 농업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엑스포는 높은 천장과 밝은 조명이 인상적인 거대한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새로운 농업 아이디어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며 홀을 가득 메웠죠. 저는 수백 번이나 본 것 같은 옛날 방식의 해결책들이 진열된 부스들을 지나쳤습니다. 이집트의 독특한 문제에 맞는 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피곤에 지쳐 일찍 돌아가려던 찰나 홀 한쪽 구석에 큰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려고 밀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군중 속을 헤치고 그 원인을 보러 갔습니다. 부스 위쪽에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 솔루션이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어제 저녁 식사를 함께한 한국팀이었습니다. 제 첫 반응은 그냥 지나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군중들의 흥분한 얼굴을 보니 잠시 멈춰 서서 한 번만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스 내 큰 스크린에는 특별한 온실 안에서 푸르게 자라는 채소들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이 온실들은 평범한 온실이 아니라 이집트처럼 건조하고 험한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멋진 프레젠테이션 트릭일까요? 발표자는 카이스트 출신의 스마트팜 기업가 김인호 대표님으로 소개되었어요. 대표님은 차분하게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 농업 기술이 이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많은 농업 전문가들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했어요. 그의 눈빛은 결연함과 혁신에 대한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깔끔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 앞에 섰죠. 무대 뒤에는 대형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는 이집트 사막 한복판에 자리한 스마트팜의 실시간 영상과 데이터가 생생하게 보여졌어요. 이 스마트 온실은 일반 농업 대비 90% 적은 물로 운영되면서도 5배의 식량을 생산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거의 믿기 어려웠어요. 저희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온도, 습도, 물의 양을 제어합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표님께서 군중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대표님의 설명과 실제 사막 조건에서 작동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제 의구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작고 정밀한 센서들이 각 식물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만큼의 물과 영양을 공급하더라고요. 컴퓨터가 빛, 물, 영양분 등 모든 요소를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정말 미래형 농업이었고 이집트에 딱 필요한 솔루션인 것 같았어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 일찍 자리를 뜨려 했지만 결국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김인호 씨는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니라 이집트의 미래 식량 안보와 녹색 혁명의 핵심임을 강조했어요. 차례차례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는 이 사막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이었고 한마디 한마디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중반에는 그가 직접 개발한 모듈러 스마트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각 모듈이 어떻게 AI 기반으로 온도, 습도, 영양액 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지 다이어그램과 그래픽을 통해 알기 쉽게 보여줬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어요. 분명 저녁 식사 자리에서 봤던 한국팀의 모습이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부드럽고 인간적인 소통을 중시했지만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는 전문성과 열정이 전면에 드러났어요. 공손함은 그대로였으나 상황에 따라 그들의 눈빛과 태도는 달리 표현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공손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으로 이집트 사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기술의 가능성을 자신 있게 전달했어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고 대표님은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성실하게 답해 주셨어요. 이집트 사막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제가 물으면 대표님은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사막도 꽃을 피울 수 있을지도요. 하지만 아직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화면 속과 통제된 시연에서는 정말 놀라웠지만
이집트의 사막은 너무나 거칠고 냉혹했으니까요. 모래 폭풍과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이 멋진 온실이 정말 작동할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표님의 명함을 손에 쥐고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 머릿속을 정리하며 엑스포장을 떠났습니다. 저녁에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농업 기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제 한정된 지식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푸른 식물들이 계속 제 눈앞에 떠올랐거든요. 만약 한국팀이 맞다면 이집트의 식량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이집트의 혹독한 사막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3주 후 저는 다시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태양에 눈을 찡그시며 서 있었죠. 열기는 마치 열린 오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강렬했습니다. 몇 분 만에 땀이 옷을 적시고 잔뜩 바른 선크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더위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고 거대한 트럭들이 모래 언덕 위를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들떴어요. 트럭들은 큰 금속 프레임, 유리 패널, 그리고 복잡한 장비들이 든 상자들을 싣고 있었죠. 한국팀이 우리의 시험 온실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와 함께 도착한 것이었거든요. 대표님께서 선두 차량에서 내리셨을 때 더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상쾌해 보이셨어요. 넓은 챙의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5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효율적으로 장비를 정리하며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이 혹독한 사막 조건에 철저히 대비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위에 대한 불평이나 지연을 예상했지만 그들은 놀라운 속도와 집중력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도 절약했어요. 저는 그들이 땅을 세심하게 측정하며 온실의 틀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건설 2번째 날에 예고 없이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어두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모래알들이 마치 작은 바늘처럼 공중을 휘몰아쳤어요. 우리 모두는 마스크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임시 대피소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폭풍 때문에 프로젝트가 며칠이나 지연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한국팀의 대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평 대신 그들은 폭풍으로 인해 온실 구조물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차분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앞으로의 폭풍에 대비해 디자인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며 앉아있을 때 대표님께서 제 감탄스러운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에 몸을 맡기는 나무가 가장 오래 선답니다. 라고 한국 속담을 소개해 주시면서 한국 농부들이 전쟁과 혹독한 겨울 등 수많은 도전을 겪으며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 품었던 의심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농업 지식이 부족한 작은 나라로 치부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제 경력 내내 본 적 없는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2주 동안 온실은 마치 사막 한복판에 자리 잡은 기이한 유리 보석처럼 완성되어 갔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외부 사막보다 온도가 20도 정도 낮았고 작고 정교한 파이프들이 각 식물의 뿌리에 직접 물을 공급했어요. 한 방울의 물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토양 대신 식물들은 특수폼 블록에서 자라났고 그 뿌리들은 영양분이 풍부한 물속에 떠 있었어요. 컴퓨터는 빛의 양, 습도 등 모든 요소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했습니다. 만약 어떤 식물이 칼슘이 더 필요하거나 질소가 적어야 한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해 주었어요. 2주가 지난 후 우리는 사막 한복판에 완벽하게 완성된 온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불가능해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 첫 묘목들이 자라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계의 잔잔한 윙윙거림과 공기 중의 미세한 안개는
혹독한 사막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기술에 대한 경이로움, 한국팀의 뛰어난 지식에 대한 존경,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일었어요. 무엇보다도 제 안에는 처음 피어난 작은 묘목처럼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집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 저는 한국팀과 함께 저희 사막 캠프에서 준비한 식사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김치와 함께 그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여러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와 제가 농업, 공부할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오랜 농업 역사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식사 후 구출된 식물들이 온실의 야간 조명 아래서 다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사막 농업 기술 이상의 귀중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 해결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바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6개월 후, 그러니까 한국팀이 이집트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중요한 인사들로 가득 찬 큰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이집트 농업부 장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제 관계자들이 모두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쪽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저희 사막 프로젝트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온실에서 시작해 10개의 온실로 확장된 모습이었어요. 이 온실들은 매달 엄청난 양의 신선한 채소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험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놀랍도록 큰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사막 농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농업팀과의 협력을 통해 이집트는 이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곳에서도 식량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화면의 결과들이 나타날 때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희 온실은 기존 농업보다 90%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5배나 많은 채소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식량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발표가 끝나자 관계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주었고 곧이어 3군데의 새로운 사막 온실 단지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발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질문과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군중속을 헤치며 눈을 돌렸고 그곳에서 한적하게 신선한 채소들이 진열된 디스플레이 옆에 서 계신 대표님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아침에 수확된 토마토, 피망, 오이가 그의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군중속을 지나 대표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기술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뿐만 아니라 제 한정된 생각을 넘어서 보게 해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어느 나라가 농업의 선두주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잘못 판단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다가가자 미소를 지으시며 반짝이는 빨간 토마토 하나를 집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그 토마토는 완벽했습니다. 단단하고 동글며 햇살 가득한 향이 났어요. 혹독한 사막에서 자랐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표님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현대 도시와 기술만을 떠올리고 한국이 오랜 역사를 지닌 농업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농부들은 가파른 산비탈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긴 겨울을 견뎌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사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사막 한 조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어디서나 올 수 있으며 옛 선입견에 기반한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었어요. 전 메인 온실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하며 그들이 한국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했음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건설팀이 더 많은 온실을 짓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원래 온실 주변에 작은 초록 식물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온실에서 발생한 습기가 마치 작은 오아시스 효과를 만들어내어 수세기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던 사막, 모래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순간 저는 한 장의 사진을 찍으며 이 모든 경험이 단순한 농업 지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혁신, 근면한 업무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고정관념의 얼매여 한 나라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몸소 느낀 것이었어요. 제 여행 가방 안에는 다음 봄에 한국을 방문하라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농업을 직접 보고 이집트에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프로젝트는 이집트에 도움을 준 것뿐 아니라 제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씨앗을 심어주었거든요. 저는 황금빛 사막 속의 피어난 초록의 물결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멋진 것들이 자랄 수 있다는,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간의 새로운 우정과 존중, 이해가 싹트는 모습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한국 덕분에 이집트의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래바람만 날리는 사막 한가운데에 씨앗을 틔운 한국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눠주세요. 채널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감동 사연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